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수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날씨가 정말 추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하 체감온도 영하 25도인 것 같아. 게다가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오니까 완전 빈칸됐잖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명 지금 선거 들어갔다가 자빠져서 엉덩방아 쳤잖아. 이게 사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산재 처리해야 되나? 막상 이제 내 앞에서 누군가 자빠지면 그렇게 반사적으로 웃겨요.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도 딱 넘어졌는데 이제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자기가 보지 않나 이렇게 주변을 딱 둘러봤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너무 쪽팔렸다고요. 그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급하게 오늘 오전에 저희가 검찰청과 긴밀한 연락하에 결과를 알아낸 사건, 강제추행죄 사건이 있어요. 이 강제추행죄 사건은 통상적으로 성범죄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친고죄니 반의사 불벌죄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뭐 처벌을 원하지 않든 처벌이 돼요. 그렇죠?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 벌금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좀 아름다운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이 이제 급이 높고 강제추행이 이제 그거보다 하위인데, 그렇죠. 강간죄는 이제 우리 벌금형이 없죠. 그렇죠. 근데 강간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그렇죠. 되어 있고요. 근데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이점이 큰 게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데 게다가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강간죄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제 추행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식 명령이 검사가 딱 사안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피해자랑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식 명령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없었는데도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죠? 사실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약식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100건에 한 대여섯 건 있을래나? 근데 이제 추행의 정도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행의 정도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의자 같은 경우에 전과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또 벌금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약식 벌금형으로 가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보통은 정식 기소를 많이 하죠. 대부분 정식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랑 합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이제 뭐 형사사건 진행, 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 진행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 합의하는 과정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수집을 해놓습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결국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에 이루지 않았을 때 우리가 했던 정상관계 자료로서의 그 노력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현출을 시키는 방법이나 어느 범위까지 디테일하게 수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면 우리 영업비밀에 속해요. 그렇죠.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그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증거를 수집해놔요.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증거를 수집해놓으면 설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견서에서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합의에 이르면 제일 좋죠. 그렇긴 한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진지한 합의의 노력이라는 영양자료도 사실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또 이게 왜 필요했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12월부터 지금 형사공탁제도가 시행 중이죠. 그렇죠. 지금 시행 중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공탁제도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알아가지고 공탁을 했다가는 더 크게 괘씸죄로 처벌을 심하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은 all or nothing이야.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면은 선처를 받고 이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도루묵이 돼가지고 그냥 형사처벌 세게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조금이나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인 안심에서는 그렇게 합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핸들링하고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형사부탁제도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상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될 건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많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사례가 집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은 뭐 제도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형사공탁하면 어느 정도의 선처를 받는가 이런 거에 전혀 알려진 바도 없고 지금 뭐 판단할 수도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가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형사공탁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각각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진지한 합의라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용서했다라는 건데 그거에는 이르지 못하고 피해만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피해 회복도 사실은 재판장이 봤을 때 이 정도 피해면 합의금 정도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에 이르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양형자료를 좀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 사건 한 50만 원 내놓고 난 열심히 했다 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같은 범죄, 그렇죠. 뭐 강제추행 같은 범죄인데 죄질이 똑같지가 않고 행위가 다 당연하죠.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제 규율을 할 거야? 일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규율을 할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판사님의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될 텐데. 그렇죠.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가 진짜 저 새끼 죽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했을 많아요. 때에는 과연 이 판사님이 그 공탁을 얼마나 크게 반영할 수 있겠어? 맞아요. 사실 반영 못할 거야 크게. 정말 이게-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냥 공탁만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또 반영할 건지 모르는 건데, 맞아요. 어쨌든 이 사건은 돌아와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강제추행죄에서 합의금은 사실 1,000만 원 안쪽으로 많이들 이제 정해줘요. 몇백만 원 수준에서. 그런 경우 많죠. 네, 경우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도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제시해가지고 합의를 하겠다라는 1차적인 의사표시까지 받아봤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대? 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할 날을 딱 잡았는데 그 전에 갑자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변경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니 우리 의뢰인이 공동으로 알고 있는 그 회사 직원한테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구나 그걸. 그래서 접촉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접촉했냐? 그런데 우리 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100% 인정을 하고 통감을 한 상태에서 잘 다니는 회사 그냥 사퇴하고 인수인계를 위해서 자꾸 좀 인수인계 좀 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서 회사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고 헤어진 게 전부였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어필하고 실제적으로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사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선처를 해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피해자랑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약식 벌금형 처분을 지금 현재 내려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제 변호인이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조차 사실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면 사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이를 생각해보면 원칙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지는 검사가 좀 괘씸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정직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됐으면 검사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얼마나 정상관계 자료가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정신기소로 가기에 너무 수월해요. 그냥 뭔가 사건이 무난하다. 올라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정식기소 갈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자백하는 있죠. 사건에 뭐 합의도 안 돼 있겠다. 그렇죠. 그럼 정식기소 갈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쨌든 벌금으로 약식명령 신청이 약식명령 청구가 검찰에서 법원에 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끝나지 그죠? 말죠. 이 사건이 뭐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또 그렇죠.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럴 그런데 보통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80, 90% 정도는
대부분 그냥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고비를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죠. 좀 많은 확률로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강제추행 관련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시다면은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